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순서 시작합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22일까지는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그래서 지역번호 02로 걸려오는 전화 여러분이 꼭 좀 받아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청취율 조사의 경우에는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듣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좀 도와주십사고 부탁을 드리겠고요. 자,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에는 바로 정법 승부로 꾸며지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정법 승부, 뭐 정치 현안을 법으로 해석하거나 혹은 주요 사건을 얘기를 하죠. 오늘도 두 분 나와 계십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조한나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리고 김성수 변호사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뭐 차 안 밀렸어요? 네, 오시는데? 오늘은 괜찮았습니다. 오늘은 괜찮아요. 네. 예. 아 근데 요새 자꾸 이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이 타이 이스타제트. 뭐 이스타제트 같은 경우에는 뭐 이 타이 이스타제트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이 사건이 왜 주로 주목을 받냐 하면 이 문재인 대통령 전 사위였던 분이 타이 이스타제트에 특혜 채용이 됐다. 이런 의혹이 돼 있고 지금 이것이 수사 중이죠. 그죠? 네. 예. 이게 지금 어떻게 보세요? 이게 뭘 어떻게 수사해야 돼요? 그 타이스타젯은 이제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진 전 의원의 실소유주라고 알려진 태국 저가 항공사입니다. 예. 그런데 이 그 문 전 대통령인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예. 이제 사위인 서 씨가 예. 이제 실질적으로는 항공업 경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타이스타젯은 실질적으로 항공업과 유관한 사람들만 취업이 가능한데 과연 이 서 씨가 이러한 경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전무가 됐을까라는 의혹이 사실 제기가 됐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 실소유주라고 알려진 이 전 의원이 이제 중소벤처진흥공단의 이사장이 되고 난 다음 불과 넉 달 후에 이 서 씨가 2018년 7월경에 타이스타젯에 전무로 취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 뭔가가 이 서모 씨의 타이스타젯 채용과 그다음에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의 임명권이 서로 대가관계가 아닌가라는 문제 제기를 했고요. 또 추가로 그 과정에서 청와대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부당한 지시와 개입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여부를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조사가 사실 이번 최근에 이슈가 된 게 아니라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고요. 그리고 제일 처음에는 뇌물죄, 대가관계가 있으니까 뇌물죄에 초점을 맞춰줬다면 최근에는 정부기관뿐만 아니라 준정부기관까지도 확대되고 있고 여기에 초점은 추가로 확대돼서 이 부분은 이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까지도 지금 확대돼서 실질적으로 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쪽에 어떤 고위 인사가 이제 이 중소벤처진흥공단의 이사장을 임명하는 데에 있어서 뭔가가 입김을 작용하지 않았냐. 라는 부분도 의혹이 제기돼서 최근에는 정부기관, 중정부기관의 압수수색까지도 지금 확장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요. 이게 좀 얘기가 나온 지가 제 기억으로 좀 된 것 같거든요. 근데 요새 이렇게 수사가 이 속도를 낸 겁니까? 아니면 다시 시작하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됐다가 요새 조금 더 이 주목을 받게 된 겁니까? 김성수 변호사님. 이제 이게 사실관계가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제 2018년 3월 그리고 7월에 이렇게 사실관계가 있었던 부분이고 이게 알려진 것은 2019년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발이 진행되고 했던 것도 2019년, 2020년 그 즈음인데 지금 4년이 흘렀잖아요. 연도로만 보면 이게 아무래도 검찰에서 뭐 진행을 새로 했다든지 이런 것까지는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 없겠지만 굉장히 조금 진행이 더디게 되고 있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가 조금 추측을 해보자면 일단 이 타이 이스타젯 자체가 이상직 전 의원의 실제 소유냐 이것 자체가 법적인 쟁점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공식적으로는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소유 여부를 증명을 해야 되는데 타이 이스타젯의 대표였던 박석호 전 대표가
그때 당시에 이제 해외에 있어서 이 신병이 확보가 안 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신병 확보가 대표가 안 되다 보니까 이 타이 이스타젯과 이스타젯의 관계 그리고 이상직 전 의원과의 관계를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 증명이 안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는 많이 더뎌졌던 것으로 보이고 또 그리고 이상직 전 의원이 이 사건 말고도 굉장히 여러 가지 뭐 이스타항공 관련 채용 의혹이 또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 관련해서도 재판도 진행을 하고 수사도 받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도 현실적으로 조금 더 지연됐던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금 최근에는 많이 이제 급물살을 타고 빨리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로 검찰에서는 뭐 이제 증명을 하려면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게 법원에 이제 기소가 되는 그 시점까지는 어느 정도 걸릴지는 아직 좀 많이 두고 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이상직 전 의원이 감옥에 있죠. 네. 네? 이분이 감옥에 가게 되는 이유 지금 아마 1심인가 2심 그게 나와서 아마 감옥에 있는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 안건 이 사건 때문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예, 그죠? 이 사건이 아니고 이스타젯 관련해서 그 국내 이스타젯 항공 있잖아요. 이스타젯의 이제 채용 관련해서 또 다른 혐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혐의들로 관련해서 재판이 진행되었고 이제 현재 구속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홍정학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검찰에 조사를 받은 모양이에요. 네. 7시간 했다고 그러는데 조 변호사님 7시간이면은 길은 겁니까? 뭐 그냥 보통입니까? 참고인 신분이라는 점에서는 좀 뭐 길다고 볼 수도 있긴 하지만 사실 이게 사안인 만큼 지금 이 사안 같은 경우에 뇌물뿐만 아니라 지금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다 지금 포함되어 있는 사안이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 그다음에 중소벤처기업부까지도 다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실 지금 중소벤처기업부까지도 지금 수사를 확대하고 하는 이유는 그 이사장을 임명하는 과정을 보시면 되는데요. 그 중소벤처진흥공단의 이사장직을 뽑을 때 이제 기본적으로 무순위로 복수 후보를 추천하고 이 중 한 명을 중기부 장관이 제청을 해서 대통령이 임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청와대뿐만 아니라 중기부의 고위 인사, 그다음에 중기부의 장관도 개입이 됐다라고 지금 이제 혐의를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피의자가 꼭 아니라 하더라도 참고인으로 조사를 했고 또 그 과정에서 관련자들이 많이 있을 거고 또 시간이 이미 많이 진행됐기 때문에 이제 그 관련된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서 좀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좀 진술을 확인하고자 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리고 사실상 홍 전 장관뿐만 아니라 그 전에 전 차관도 사실 조사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나왔던 진술과 비교를 할 필요도 있었을 거고 또 향후에 앞으로 지금 압수수색하고 또 조사를 해야 될 여러 이제 인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과의 진술을 확인하려면 사실상 세세하게 질문을 해야 되는 과정이라서 아마 7시간 정도 걸리지 않았을까라고 봅니다. 지금 진술을 비교를 한다. 구체적인 물증은 없나 보죠? 아마 구체적인 물증도 상당히 있을 겁니다. 지금 압수수색을 한 것이 한 군데가 아니라 굉장히 여러 곳에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는 확보된 자료들이 많을 것인데 이 자료들은 이제 진술을 어떻게 받는 것이냐면 자료들을 확보하고 사실관계가 이런 거구나를 추정을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와 관련해서 질문을 만듭니다. 이 사람에게 이런 걸 물어봐야겠다. 이렇게 하고 실제로 와서 진술을 받는데 만약에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자료랑 다른 진술을 해요. 그러면 허위인 걸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부분 관련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여기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이렇게 했을 때 당황을 해서 그럼 사실을 말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진술을 이제 받는 거기 때문에 지금 진술을 받았다는 것 자체는 아마 관련 사실관계가 조금 좀 확보가 됐을 가능성이 높고 다만 이게 또 참고인 조사 같은 경우에는 피의자 조사랑 다르게 정말로 이런 자료가 없이 일단 참고인의 진술을 받아서 자료의 하나로 일단은 좀 수집하려고 하는 목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봐야 되는데 지금 7시간이나 했었고 그리고 이제 중기부 장관이었다는 이 직을 봤을 때는 아마 참고인으로 일단은 소환을 했지만 만약에라도 이 수사 과정에서 이게 피의 사실이 있다라고 한다면 피의자로 전환도 언제든지 될 수 있음을 전제해서 아마 조사를 진행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쨌든 일단은
뭐 증언 우리가 지금 보도된 바에 따르면은 이스타항공 관계자가 이전 의원이 박석호 타이 이스타제트 대표에게 이 사위를 문 전 대통령 사위를 채용하라고 지시했다. 뭐 이런 보도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 진술을 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이걸 바탕으로 압수수색도 하고 조사도 하고 있긴 한데 이제 진술만 가지고는 사실상 이제 뭐 구속을 하거나 혐의를 완전히 인정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지금 물적 증거를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고 사실상 압수수색 영장까지 받아서 압수수색 전방위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뭔가 내부적으로 이제 확보한 물적 증거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물론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물적 증거 외에 추가로 진술을 하는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그 진술을 토대로 추가적인 물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일환이 결국 압수수색이거든요. 압수수색을 하면 결국에는 청와대에서 비공개 회의를 통해 가지고 사실상 중진공의 어떤 이사장에 대한 어떤 암묵적인 그 사전의 확정 임명에 대해서 이미 정해졌다라는 혐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회의록에 대해서도 이제 뭐 압수를 하려고 지금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추가적인 물적 증거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기존 물적 증거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 타이스타 젯이 이제 태국 방콕에 거주를 했던 그 서 씨의 주거지 임차 비용 등도 어느 정도 납부했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집 임대 저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한 뭐 지출 내역서 등도 확보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예. 이거 수사 어려운 수사입니까? 오래 걸립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 사실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고 그리고 중요한 자료가 타이 이스타젯이다 보니까는 서류가 국내에 없는 서류들도 꽤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검찰에서 확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서 조금 난항이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을 보면 어려울 수가 있고 또 그리고 현재 지금 당초에 고발이 됐던 것은 이 이사장 취임이랑 이 전무 취임 자체가 이게 이제 좀 대가성이 있다라고 해서 뇌물죄 또는 제3자 뇌물죄다라는 혐의로 이제 고발이 됐던 건데 지금 현재는 지금 압수수색 영장 당시에는 영장의 죄명을 이제 적시하게 돼 있거든요. 거기에는 권리행사, 그러니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라고 규정이 돼 있답니다. 그러면 이게 범죄 혐의가 죄명에 아예 다른 게 붙었잖아요. 그래서 이 직권남용은 아마 그 당시에 그러면 이사장으로 이제 취임을 할 때 이 공무원 관련 관계 공무원들이 또 이 그러니까 범죄 사실을 범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 직권남용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피의자도 계속해서 좀 증가를 하고 있고 이 증가에 따라서 사실관계가 밝혀지면 거기서 또 이제 추가적인 피의자가 있으면 또 그 부분까지도 계속 이제 수사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수사기도 하고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게 굉장히 조금 또 중요한 이 무게가 있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신중하게 가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무게가 있는 사건이다. 이게 좀 더 커질 수 있다고 동의하세요? 네, 왜냐하면 지금 이미 수사가 진행된 지 몇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계기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지금은 그 압수수색을 하기 위한 영장의 그 혐의가 이제 제일 처음에는 뇌물 쪽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권리행사 남용, 직권 권리행사 남용까지도 있기 때문에 권리행사 방해죄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관련자들은 사실상 그 이전에 청와대 비서 쪽, 그다음에 인사 쪽, 그다음에 이제 중기부 쪽, 그러니까 관련 집단이 지금 너무 많은 거죠. 근데 이제 막 조사를 시작했고 이제 압수수색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 수사가 이제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떤 물적 증거, 어떠한 자료가 추가로 압수될지 모르고 그다음에 또 어떠한 관련자들이 또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 과정들을 모두 확인하려면 사실상 상당한 시간이 앞으로도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그 이제 제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떤 제명이 추가로 또 확인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사안 자체도 복잡할 뿐만 아니라 뭐 이만큼 소요가 됐으니까 앞으로 한 뭐 단기간에 끝나겠다 이렇게 단정할 수도 이제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안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지 않은가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적이 있죠. 사건이 뭐냐면 지금 검찰이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이거 가지고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부른 거죠. 이건 참고인이 아니고요. 예, 맞습니까? 예.
그 어떻게 보세요? 예, 이 사건이 이제 감사원이 고발을 하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사건인데 예. 감사원에서 이 전 정부의 통계에 대해서 이제 좀 감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최소 94회 이상 이 통계를 조작한 혐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2명을 고발을 했어요. 예. 이 22명에 지금 말씀 주셨던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이라든지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 이런 분들이 포함이 돼 있는 것이고 지금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에 대해서가 이제 최근에 진행이 됐었고 오늘은 장하성 전 정책실장에 대해서도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조사를 진행을 했다라고 하고 그렇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로 이제 이 관련자들이 또 22명이나 고발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도 사실관계가 굉장히 복잡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간도 굉장히 길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확인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 관련 피의자들 중에 2명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이달 초에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기각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기각의 배경에 대해서 혐의 자체의 소명이 조금 부족했던 것인지 아니면은 뭐 증거가 또 충분히 있다라고 한다면 기각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니면 도주의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도 기각되는 게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은 있는데 어쨌든 보통 그러면 검찰이 수사 동력을 잃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의견도 나올 때가 있는데 계속해서 검찰이 오히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수사를 진행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어떠한 자료까지 확보가 된 것이냐 이런 조금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 통계도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 이거를 기반으로 우리가 정책을 짤 수도 있고 그 짜놓은 정책에 의해서 우리 일반 국민들의 미래의 삶도 또 계획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일 말이에요. 이 뭐 집값도 좀 마사지 하고 이랬다라고 했을 때 이거 뭘로 처벌을 해요? 지금 이제 적용될 수 있는 법은 이제 통계법이랑 이제 형법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인데 통계법이 이게 무거운 죄예요? 사실 그렇게 형량이 높진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에 적용되는 법 조항은 통계법 제27조 2항인데요. 여기에 이제 통계 작성 공표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였거나 또 공표 전에 누설, 목적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 규정을 위반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통계법 27조 2항에 따르면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러니까 이 형량 자체만 법정형만 봤을 때는 그렇게 중하진 않으나 지금 횟수 자체가 지금 몇 년에 걸쳐서 거의 뭐 90몇 회에 이르기 때문에 단순히 이 1회 위반한 것이 아니라서 사실상 실질적으로 이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이제 가중처벌 될 수도 있는 요소가 있고요. 아, 횟수도 중요하군요. 그렇죠. 횟수도 중요하죠. 네. 네. 그리고 추가로 이제 형법상의 직권남용. 예, 이제 제가 적용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5년 이하의 징역, 이제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법의 직권남용과 이 통계법 제27조 2항이 이제 모두 위반됐다라고 정의될 수 있고 또 그 횟수도 영향을 줄 수 있고 또 오랜 기간 동안에 걸쳐서 같은 행위가 반복되어졌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단순히 이 법정형을 단순하게 볼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다 가중되었을 때의 형량을 생각하면 이제 중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있죠. 통계법이라는 게 있군요. 그런데 이 수사는 아까 타이 이스타제트인가요? 그 수사는 좀 복잡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다. 이 수사는 어느 정도 걸릴 거라고 보세요? 이것도 상당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오래 걸려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고발당한 피의자만 22명이에요. 그럼 22명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되고 각자의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시간도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한 개의 사건으로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상당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겠죠. 근데 보통 있잖아요. 형사 이 사건 이거 다 형사 아니에요? 네. 이 보통 얼마 걸려요? 이 수사. 수사는 사실 사안에 따라서 너무 달라서요. 예. 일률적으로 얼마가 걸린다라고 조 말씀드리기는 변호사님이 하셨던 제일 오래 걸린 것. 예. 제가 했던 건 중에는 이제 한 뭐 2년 이상 걸린 사건도 있습니다. 근데 검찰 수사만. 네, 그러니까 경찰 검찰 합해서 수사 단계만 이제 2년 이상 걸린 사건이 있는데 그 건은 좀 특수한 사항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피의자가 갑자기 이제 소재 불명이 돼서 그러니까 기소 중재 당하기도 했기 때문에 그런 요소가 작용할 수도 있고 또 이제 뭐 인사 발령이라든지 그다음에 관련자들이 많은 경우에는 사실 그 과정들을 전부 다 조사하는 데에는 최소 몇 개월 이상 걸리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다시 뭐 고소인이나 뭐 피해자 쪽을 다시 불러가지고 조사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대질 신문을 할 수도 있고 그러면 거기다 뭐 포렌식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절차들이 다 이제
종합되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 뭐 1년 이상 2년 걸리는 사건들도 사실상 많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건들은 오랜 기간 동안 이미 진행이 됐고 통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게 하나의 통계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국가통계위원회 심의 의결도 거쳐야 되고 그다음에 그 통계 조사 과정에서 수많은 공무원들이 담당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과정들을 전부 다 조사를 해야 되는데 단순히 한 부에서 한 사람이 진행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이런 사람 관련자들을 다 결국에는 뭐 참고인의 형식이든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22명인데다가 그 관련자들 참고인까지 다 한다면 이것도 당연히 수년간 더 걸릴 수도 있죠. 네. 야, 그게 복잡하네요. 그러니까 우리 김 변호사님도 좀 검찰이나 경찰 수사가 오래 걸리는 사건을 좀 맡아보신 적이 있겠군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사건 중에 하나가 저희가 2년 전에 고소를 했는데 지금 이제 최근에 검찰로 한 반년 전에 올라갔다가 검찰에서 최근에 통지가 왔는데 다시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한다고. 그러니까 2년보다도 훨씬 오래 걸리는 거고 피의자가 한 명인데 이게 횡령 범죄다 보니까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은 막 10년씩 걸리는 것도 있어요, 수사가? 그 10년이 걸리기는 어려울 것 같기는 한데. 그건 아니군요. 네, 예. 그 정도 걸리진 않아요. 잘 없습니다. 아니 네. 그 왜 그러냐면 이 어쨌든 수사를 받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든 빨리 결정이 나기를 바라잖아요. 그 위중교사 사건 이재명 대표 뭐 위중교사 사건 관련자도 아유 나 좀 빨리 좀 해달라. 이런 마음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오래 걸리면 참 정신 건강상 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렇죠. 피의자에 네.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는 게 이 시간이 만약에 자신이 유죄가 될 게 명백하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좀 시간을 끄는 게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피의자마다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일부러 출석을 계속 늦추거나 이런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다 빨리 끝나길 바라는 건 아니군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아유, 어쨌든 뭐 우리나라는 하도 뭐 이슈들이 많아가지고요. 예,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조한나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